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열혈입니다. 성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신민법 강의 회독 1111페이지 노마제번의 보증채무의 성립 시작하였습니다. 삼마열혈TV 실제 전업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노마제번의 보증채무 성립 1번의 보증계약.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체결되는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양가를 번에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체결되며 주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나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대리 또는 사자의 자격으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다. 보증인은 보통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보증계약을 체결하나 부탁의 의무는 보증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주채무자가 그의 자력, 담보 등에 관하여 보증인을 속인 때에는 그것은 당사자의 사기가 아니고 제3자의 사기가 된다. 보증인사에 관한 판례. 양가로 기억.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당연히 그 전제로서 보증인의 보증인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보증인사의 존부는 당사자의 거래에 관하여 된 동기의 경위,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의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에 관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과 사실 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인사의 존재나 보증 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한정금 보증의 경우에 피보증 채무의 범위란에 특정한 종류의 거래계약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를 피보증 채무로 하는 것은 보증 채무의 범위란에 일정한 약정에 기한 채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 속하는 채무만을 피보증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양가로 니은에 자회사가 금전을 대출받거나 그 밖의 금전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국제금융 거래에 있어서 모회사가 대주에게 회사의 의사를 추구할 문구가 전혀 없이 단지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의 확인과 자회사의 계약 체결을 인식 또는 승인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면을 작성, 교부한데 그친 경우에 자회사가 모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자회사가 체결한 계약상 채무를 모회사가 보증하였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양가로 디귿. 수표의 발행인에게 어느 특정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수표의 사용 목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수표의 발행인이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그 앞에서 직접 수표를 발행 교부하였다는 1112페이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수표의 발행인에게 민사상의 보증 채무까지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에 있어 적극적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변론을 하고, 그런 사실로부터 바로 수표의 발행인과 채권자 사이의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한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양가로 리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 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한 연대보증 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연대보증인이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라고 믿고 보증을 하였거나 보증 책임을 이행하였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제3자에게 규칙 사유가 있어 제3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중에 하나여 제3자가 연대보증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전액 구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주채무 명의자인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연대보증인이 알고서 보증을 하였거나 보증 책임을 이행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제3자가 실질상의 주채무자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 행사 범위에 따른 구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제3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도록 승낙한 경우에는 제3자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에 따른 강제적인 효과는
실질상의 주체무자에게 귀속시킬지라도 법률상의 효과는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사로서 최소한 연대보증의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가로 위는 물상보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형식상의 주체무자가 실질상의 주체무자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형식상의 주체무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실질상의 주체무자의 채무의 상환을 각기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양해가 묵시적으로 남아있었던 경우에는 형식상의 주체무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의 행사 범위에 따른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지만, 형식상의 주체무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서 채무의 보증책임 또는 이행책임을 연대보증만이 부담하여 형식상의 주체무자는 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나 그러한 취지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양해가 있는 경우라면 형식상의 주체무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아무런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2번에 보증계약은 무상, 평무, 낙성계약이다. 우리 법상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될 필요도 없다. 보증계약은 보증의사가 보증인의 기명 낙인 또는 서명에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표시로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제1항의 결과 보증계약은 일종의 요식행위가 된다. 보증인의 채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1113페이지. 이 점에서 요식성이 다소 완화된다. 양가로 3번에 보증인 보호법상의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를 최고액을 서면으로 하여 특정하여야 하며 이는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같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 효력에 관하여 명문 규정이 없으나 무효라고 새겨야 할 것이다. 양가로 4번에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 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하며, 그 점은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 또한 같다. 채권자가 이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법원은 그 정도,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는 2015년 개정 시에 신설된 것이다. 한편 보증인보호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을 살펴본다. 은행등 일정한 금융기관이 보증인보호법상의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 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이는 보증인이 갱신할 때에도 같다. 즉 금융기관이 그 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인은 정보 제시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 금융기관이 제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요구를 응하지 않으면 보증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에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번에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보증채무는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보증계약이 계약의 일반적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그 밖에도 보증채무와 주채무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보증인의 자격과 관련하여 갖춰야 할 요건이 있다. 이는 보증계약의 특별 성립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양가로 1번에 주채무에 관한 요건. 주채무가 있을 것.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채무이므로 보증채무가 성립하려면 주채무가 존재해야 한다.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일지라도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은 보증계약이 아니고 손해담보 계약이 발생한다. 반가로 2번에 주채무는 대체적 급부를 내용으로 할 것.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내용상 같아야 하므로 주채무는 대체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대체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대체성을 인정하면 보증채무를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부대체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 경우에 주채무가 손 1114페이지
배당 채무로 변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보증한 것으로 새겨야 함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3번에 장래의 채무, 조건부 채무의 보증. 보증은 현재 채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장래의 채무에는 장래의 특정의 채무뿐만 아니라 장래의 불특정의 채무도 포함된다. 뒤에 채무의 보증, 가령 당좌 대월 계약 등과 같은 계속적 거래 관계로부터 생기는 증가한 변동하는 채무에 관하여 담보하는 것은 근보증이라고 한다. 이러한 근보증에 대하여 과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 그런 상태에서 통설 판례는 근보증에 있어서는 보증되는 채무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하나 그 기준은 군전학의 경우보다는 완화되어 무방하고 따라서 보증기간이나 보증하는 최고 한도액을 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무효로 대신하느며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모든 채무를 보증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2015년에 민법이 개정되어 근보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 규정에 따르면 근보증을 포괄근보증이라고도 허용되나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며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무효로 된다. 한편 주채무는 조건부 채무일 수도 있다. 판례 보겠습니다. 주채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기본계약이 반드시 보증계약보다 먼저 체결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보증계약 체결 당시에 보증의 대상이 될 주채무의 발생 원인과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었다면 장래 채무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주채무가 장래의 채무, 조건부 채무인 경우에 보증채무는 현재의 채무인가 물적담보의 경우에는 피담보 채권이 장래 채권, 조건부 채권일지라도 채권자는 목적물의 담보가치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그 승률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 담보권 성립한다고 해야 하나 보증채무에 있어서는 그럴 필요가 없으므로 보증성에 비추어 주채무자가 효력을 발생할 때에도 보증채무도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취소의 원인이 있는 채무를 보증한 경우 원래 보증채무는 보증성이 있기 때문에 주채무가 취소되면 보증채무도 무효로 된다. 한편 2015년에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취소의 원인인 채무를 보증한 자가 보증채무 당시에 그 원인이 있음을 아는 경우에는 주채무의 불이행 또는 취소가 있는 때에는 주채무와 동일한 목적의 독립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규정은 불합리한 것으로 비판받아 삭제되었다. 양가로 1번의 보증인에 관한 요건, 반가로 1번의 위반의 경우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반가로 1번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계약, 법률 규정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1115페이지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증인의 변제 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채권자가 스스로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때에는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보증인의 자격은 보증인을 세울 의무의 요건일 뿐이며 보증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보증인이 무자력자일지라도 일단 그와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 다만 그 경우 채무자는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고 그 결과 기한의 이익을 받는다. 오르마트 3번의 보증기간 민법은 보증기간에 관하여 명령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보증인보호법은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그에 의하면 동법상의 보증인의 경우 보증기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된다.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 체결 시 보증기간은 그 기간으로 본다. 그리고 동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간주되는 보증기간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때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한편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채무자에 대해 변제기를 연장해준 경우에
채권자나 채무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즉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 롱만차 4번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채무의 내용은 보증채무의 부정성과 보증계약에 의하여 정해진다. 보증채무의 내용은 보증채무의 부정성과 보증계약에 의하여 정해진다. 양가 1번 보증채무의 목적. 보증채무의 목적, 즉 급본은 보증채무의 부정성으로 말미암아 주채무의 목적과 동일하다. 그리고 주채무의 목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변경된 때에는 보증채무도 그에 따라 변경된다. 양가 1번의 보증채무의 범위.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범위보다 클 수 없으며 만일 더 큰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줄어든다. 보증채무의 범위가 주채무의 범위보다 작은 것은 상관이 없다. 보증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보충규정 1116페이지에 의하여 범위가 정해진다. 그리하여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의 종속한 채무를 포함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 손해배상 채무는 주채무의 손해배상에 대한 것이며 보증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은 아니다. 보증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은 보증채무와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 손해금을 보증 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 이율에 따라야 할 것이지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한편 판례는 선급금 반환에 관한 보증계약에서 선급금 반환 의무가 발생했을 경우 선급금 잔액 시에 대하여 선급금 지급 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것인지 주채무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한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관한 계약의 해지에 의한 원상회복 의무 및 손해배상 의무로 담보하는가? 여기에 관하여 학설 판례는 일치하여 분장하고 있다. 그런데 학설의 근거, 설명 방법은 둘로 나뉘어 있다. 방과후마차 1번 하나는 계약 당사자를 위한 보증은 그 계약에서 생기는 특정의 채무만을 보증하는 취지인 것은 오히려 예외이며 보통은 그 당사자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보증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것이다. 그에 비하여 다른 하나는 해제 효과에 관하여 청산관계설의 견지에서 본래 채무와 해제 효과로서 발생한 채무자 간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뒤에 채무도 보증하게 된다고 한다. 사견으로 해제 효과에 관하여 직접 효과서를 취함으로 일설을 해야 할 것이다. 양가로 3번의 보증채무의 모습. 보증채무의 모습은 주채무보다 가벼울 수 있으나 무거울 수는 없으며 만일 더 무거운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줄어든다. 양가로 4번 보증채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보증인은 보증채무에 관하여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이는 보증채무가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보증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거나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원래 보증 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 있어서 보증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 한도 범위 안에서 확정된 주채무 및 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의 종속한 채무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1117페이지. 한편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 손해금은 보증 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 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 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보증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증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으로 인하여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당초의 주채무는 경계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하겠지만 그 변경으로 인하여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고
동시에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축소, 감경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와 같이 축소, 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디귿.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 채무를 보증하는 일반 보증의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치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을 신의칙과 같은 일반 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양가로 리을에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보증계약으로서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 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당사자 사이에 보증인의 동의를 얻어 피보증 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 하나여 피보증 채무를 계속하여 보증하겠다는 취지의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에 보증 채무를 존속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이행기 연장에 대한 보증인의 동의는 이행기가 연장된 주채무에 대하여 보증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말하며 이와 같은 의사가 담겨져 있는 이상 그 동의는 이행기가 연장되기 전뿐만 아니라 이행기가 연장된 후에도 가능하고 묵시적 의사표시의 경고로도 할 수 있다고 보면 상당하다. 예, 좀 제가 오늘은 너무 빨리 나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2회독이라서 강약 조절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